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68세 강희자 씨는 지역 봉사단에서 10년 넘게 활동한 분이었습니다. 손주 도시락까지 챙기고도 옆집 혼자 사는 아주머니 생신이라고 미역국 끓여 나르던 분. 경로당에서는 항상 먼저 와서 의자 정리부터 하고 생신상엔 본인 반찬까지 더 얹어내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점점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나는 뭐든 내 일처럼 도와줬는데 정작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다들 모른 척해요. 희자 씨는 늘 좋은 사람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했다고 하시더군요. 누가 부탁하면 안 돼요라는 말을 못했고, 잔치 자리에서는 남들이 식사할 때 혼자 접시를 정리하고, 모임이 끝나면 혼자 뒷정리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허리도 안 좋은 날, 어르신들 야유회 간다고 본인이 자비로 과일, 음료 다 준비했는데, 돌아오는 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를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세요? 이왕 하시던 건데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그 한마디가 너무 쓰렸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그들에게는 진심에서 우러난 정이 아니라 그저 해야만 하는 역할로 느껴졌나 봐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희자 씨만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모임이든 어느 단체든 늘 먼저 움직이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일수록 혼자 뒤돌아설 때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사람이 되라고 배워왔습니다. 말을 바르게 하고 남보다 먼저 나서고 상대가 서운하지 않게 눈치도 보고 그게 예의고 어른스러움이고 인격이라 믿어왔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인생 후반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람을 만날수록 지칠까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 많은 배려와 친절 속에서 정작 본인은 얼마나 챙기셨나요? 말을 아끼지 않았고, 웃음을 남발했고, 자기 시간과 감정을 자꾸 타인에게 내어줬던 이유. 그 밑바닥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받지 않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마음으로 쌓인 관계는 쉽게 고마운 존재에서 당연한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결국은 편한 사람이 되면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꼭 그들이 나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계는 오랜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계속해왔는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나는 정말 나를 지키면서 사람을 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번에는 72세 장정길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길 씨는 은퇴 후 동네 문학동호회에 가입하셨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모임 분위기를 흐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처음엔 일부러 농담도 하시고 책 얘기보다 오히려 사람들 근황을 더 물으며 분위기를 띄웠죠. 모임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뒤풀이도 끝까지 남아 대화에 맞춰 웃고 술도 원래 잘 못 드시지만 권하면 늘 한두 잔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얼굴이 점점 지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느 날 뒤풀이에 빠지셨는데 그 다음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요즘 정길 형님 좀 까칠해지셨어. 처음엔 그렇게 잘 맞춰주시더니 요즘은 너무 말이 없어. 정길 씨는 그 말에 꽤 충격을 받으셨대요. 처음부터 나를 맞춰가며 한 건데
나중에 그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란 게 들켜버린 거죠. 그 순간부터 난 오히려 어색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속마음을 너무 빨리 털어놓지 마세요. 그 말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결론만 말해주죠.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나는 자꾸 그렇게 행동할까? 왜 나는 사람 앞에서 나를 감추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할까? 이건 단순한 친절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자리를 어색하게 만들까봐, 말을 안 하면 튀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 불안을 막기 위해 우리는 자꾸 나 아닌 모습을 만들고 그 안에 내 마음을 꼭꼭 숨겨놓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면으로 시작한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본래의 나와 점점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결국 나를 드러낼 타이밍을 잃어버립니다. 정길 씨는 그날 이후로 그 모임을 조용히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초에 그냥 나답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맞추다 보니 그 관계 안에서 점점 말이 줄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해지는 경험. 그건 사람이 피곤한 게 아닙니다. 계속 나 아닌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관계가 피곤한 것입니다. 사람이 힘든 게 아닙니다. 반응을 조심하고 분위기를 맞추고 말을 고르고 기대에 맞추느라 내 중심이 계속 외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그 중심을 안으로 돌리는 순간 사람 자체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66세 이영자 씨는 최근 가족 모임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뭔가 서운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 직접 상처받은 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불쑥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가족 행사 준비는 늘 먼저 하고 생일 선물도 챙기고 심지어 며느리 쪽 가족 생일까지 기억하며 연락해주는 사람. 그런데 정작 본인의 생일엔 누가 먼저 챙기기는커녕 "아, 오늘이었죠?"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잊히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영자 씨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섭섭하단 말을 잘 못해요. 괜히 말 꺼냈다가 어색해질까봐. 그래서 그냥 참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여기서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빠지는 감정의 무게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를까봐 참았고, 말하면 틀어질까봐 또 참았고, 그렇게 쌓인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가? 내가 너무 기대했나? 내가 별것도 아닌 걸로 속상해하는 걸까? 그럴 때 필요한 건 상대를 바꾸는 말솜씨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되돌리는 뾰족한 기술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나를 향한 기준 하나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중심을 지킨다는 건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는 아니다를 스스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준이 생기면 상대가 다가올 때 그 경계선 안에서만 반응하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위치에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건 내가 불편하다는 말을 굳이 날카롭게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무례한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뒤척이며 곱씹었다면 지금은 그 자리에서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긴 좀 마음에 걸리네요. 다음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심이 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더 편해 보이고 신뢰를 얻기도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이 사람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다정함보다 예측 가능성에서 신뢰가 생깁니다. 중심을 지키는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지키는 일일 수도 있고, 거절하는 걸 연습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울리고 싶지만 피곤한 모임은 처음부터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말해보는 것. 부탁을 받았을 때 곧장 그럼요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라는 말부터 꺼내보는 것. 내 기분이 상했을 때 괜찮은 척 하지 말고 그 말 좀 마음에 남네요라고 하는 것. 이건 참 단순한 일 같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기 감정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70세 최인숙 씨는 한동안 모임을 정리하고 가까운 몇몇 사람들하고만 소소하게 만나며 지내셨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관계는 애써 이어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인숙 씨는 예전엔 사람을 잘 못 끊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어색해질까봐, 소문 돌까봐,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억지로 불편한 자리에 가고 사실은 피곤한데 웃는 얼굴로 끝까지 남아있곤 했습니다. 그랬던 분이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떠난다고 그 사람이 무너지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억지로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은 내가 무너져요. 우리는 선을 긋는다는 말을 들으면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딱딱한 느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경계가 뚜렷하다는 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선,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 필요할 땐 멈출 수 있는 용기. 이게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때입니다. 나 하나 빠지면 뒷말 나올까봐, 그 사람 상처받을까봐, 그 모임엔 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계속 머물게 되면 관계는 점점 정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인숙 씨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정리한 게 아니라 관계의 모양을 바꾼 거예요. 그 사람과 안 만난다고 싫어진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내 일상에 항상 있어야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관계의 선택권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자리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거리를 두어도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무리한 부탁엔 이건 좀 어렵겠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따뜻할 수 있고, 피곤한 모임엔 오늘은 제 컨디션이 좀 그래서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면서도 다음엔 또 봬요 라는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인연에도 모든 걸 다 털어놓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연결되는 지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절과 단절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거리두기와 외면은 다르다는 것. 우리는 관계를 끊지 않더라도 형태를 바꿀 수 있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참여의 방식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도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부담이 아니라 기다려도 괜찮은 존재가 됩니다. 73세 윤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작은 봉사 모임에서 5년 넘게 함께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수술을 받게 됐고, 정순 씨는 3일 내내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죽도 끓여가고 잠깐이라도 얼굴 비추려고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요. 그런데 퇴원 후 모임에서 그 친구가 딱히 감사의 말도 없고 다른 사람과 웃으며 수다를 떠는 걸 보면서 속이 좀 이상했다고 해요. 내가 그동안 뭐 한 건가 싶었죠. 난 진심으로 도운 거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릴까요? 이게 바로 기대라는 감정이 만드는 묘한 고리입니다. 나는 진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엔 고마워하겠지라는 작은 바람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조용히 감정의 외상을 입습니다. 괜히 나만 민망한 사람이 된 느낌. 왜 나는 매번 이런 역할을 하는 걸까? 기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갖는 감정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대가 표현되지 않은 계약처럼 작동할 때 생깁니다.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쪽도 최소한 이 정도는. 그 마음이 쌓이면 상대가 몰라도 우리는 이미 서운해지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대를 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기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보답을 바라고 있구나. 내가 준 만큼 돌아오길 바라고 있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실망이 아니라 선택으로 바뀝니다. 정순 씨도 그 일을 계기로 한 가지 기준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도울 땐 돌아올 걸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 내 마음이 괜찮은지만 확인하자. 이건 단순한 말 같지만 사실은 관계의 자유를 선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나면 우리 안에서 또 하나의 감정이 고개를 듭니다. 바로 자책입니다. 내가 너무 오지랖이었나? 내가 괜한 걸 했나? 이번엔 내가 너무 나섰나? 이런 말들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자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자책은 반성이 아닙니다. 반성은 나를 앞으로 가게 하지만 자책은 나를 정지시킵니다. 그건 감정의 되감기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이 아닌 감정 속에서만 머물게 되죠.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최선을 다했던 건 사실이잖아. 내가 틀렸던 게 아니라 그냥 결과가 안 좋게 흘렀던 거야. 그 말들이 다시 나를 앞으로 한 발 내딛게 해줍니다. 관계를 오래 하다 보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상대의 방식과 달랐을 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린 날부터 우리는 타인을 탓하지 않고 나를 탓하지도 않으면서 조금 더 가볍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죠. 66세 정혜순 씨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도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그냥 편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웃었고 어떤 말을 들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늘 맞춰줬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랜 친구의 생일 모임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요즘 좀 거리 두는 거 아냐? 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나한텐 그렇게까지 참으라고 시켰을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느라 가장 먼저 나를 무시하는 습관을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걸 착하다고 배려 깊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한 날들이 쌓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말도 없이 조금씩 쌓인 배려는 어느 순간 공허함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는 저 사람들 편하려고 왜 이렇게 오래 나를 불편하게 해왔을까? 우리는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실망시키는 걸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그게 바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오래가는 자기 배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그동안 해온 관계의 방식에 대해 한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나한테 맞춰주고 있는가? 좋은 관계는 내가 나를 아끼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배려는 상대에게로만 흐르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모두가 숨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두는 지혜입니다. 이제는 조금 덜 맞춰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진지해도 괜찮습니다. 그 여유를 내가 나에게 허락할 수 있어야 관계는 무게보다 온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답게 존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지킵니다. 75세 백노식 씨는 요즘 들어 예전보다 훨씬 사람이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렇다고 벽을 쌓지도 않고 상대가 서운하게 해도 그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간다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속에 늦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상했고 말 한마디에 나를 무시한 걸까 싶어 며칠이고 생각을 곱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이렇게 되묻는다고 합니다.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 지금 이 관계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하나?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를 너무 단단한 구조물처럼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는 가까워야 해. 저 사람한테 실망했어. 저 말은 용납 못해. 그런데요, 인생에서 대부분의 관계는 바람에 가깝습니다. 오는가 하면 또 가기도 하고, 가던 사람이 돌아오기도 하고, 멀어진 사람이 문득 생각나는 사람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하겠다는 각오보다 관계를 가볍게 품겠다는 유연함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내가 지금의 나를 지키며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가장 건강한 거리이고 그 거리 속에서 우리는 더 오래 연결됩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거절을 잘해야 한다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많은 말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조정해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관계는 비워야 하는 게 아니라 숨 쉴 틈을 남겨두는 것이다. 백노식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변한 건 딱 하나예요. 이제는 나답게 있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그걸 알게 되니까 누구와 있든 어떤 자리든 덜 억울하고 덜 후회하고 덜 외로워지더라고요.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많은 양보, 이해, 인내,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당신의 중심에도 한 번쯤은 자리를 내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어떤 관계도 억지로 쥐지 말고 가볍게 들고 다니세요. 필요하면 꺼내 웃고, 피곤하면 잠시 내려두고, 마음이 갈 때면 다시 꺼내어 건네면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관계입니다. 그것이 편안한 인생입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도 나답게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그게 이 이야기의 끝이자 당신의 삶이 시작될 다음 가능성입니다. 행복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